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공화당과 부양책 협상을 위해 만남을 가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제시한 부양책의 규모는 6,180억 달러로 민주당이 제시한 규모보다 3분의 1가량이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합의를 가진다고 해도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19개국의 GDP가 발표됐는데요.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며 굉장히 부진한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 현재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전략, 선물에 대한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해외 선물 넘버원과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일 이제 시장 쪽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전일과 좀 다른 방향성 때문에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오늘도 조금 그 해답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왔으니 오늘도 함께 1시간 동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관점이랑 저의 관점이랑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전략 주실지 기대해보면서 아토 동자 오늘 기대해봐도 좋은 거죠? 네. 아토 동자라는 말이 네. 참 좋긴 좋은데 참 부담스러운 말이네요. 근데 어제도 자리값도 맞추셔가지고 네. 5일에서 시청자분들의 네. 반응이 또 대단했는데요. 오늘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토마스터와 이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이죠.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은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함께 뜨고 있는 기사 살펴보면요. 역시나 실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와 실버 오늘 급락세 나오고 있죠. 실버가 이 소매 투자자들이 광란의 매수세가 점점 흐지부지해지면서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실버 값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게임스톱 스타일의 매수세를 이 실버에서도 이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은 공매도 세력에 맞설 만한 그런 대응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5%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금값은 지금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 현재 1.42% 하락해서 1,837.8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도 은가 실버값과 마찬가지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자, 어떤 자리 주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일단 자리가 먼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오늘 골드 매도 타점으로 보기에 조금 용이한 자리는 1848 구간입니다. 네, 1848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1848 라인 저희가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10달러 이상 올라와야 하는데 또 이게 데이 트레이딩 뷰잖아요. 오늘 안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유가도 어제 왔습니다. 어제 나스닥도 많이 왔었고 오늘 골드도 어제 왔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리 값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좀 더 추천을 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크루드 오일 53.15달러 선 맞춰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조금 올라오신 것 같은데 자, 골드 1848에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저희가 자세한 전략 좀 들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금일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기 전에 장세 쪽을 조금 더 찬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오늘 금일자 골드 관점은 제가 오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매수 관점은 좀 나오기가 힘들다. 매도 관점 비중으로 좀 더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이유로 볼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골드 할 때마다 제가 종목별로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좀 습관을 기르시면은 이제 골드 트레이딩 관점 시에는 가장 조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분석법이니까 이거 제가 하는 부분을 조금 연습 많이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통화 자산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전일에 제가 유로 FX 분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상승 압력보다는 약간 이제 하락 압력이 좀 돋워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제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주가가 한번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금일 시차 트레이딩에서는 달러 인덱스는 약 이제 매수세,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유로 FX는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달러에 대한 강세에 대한 부분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유로 FX가 지금 골드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방에 대한 압력을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 종목 때문에 골드에 대한 상승치가 유지가 됐던 거고 전일부터 보셨던 거는 달러에 대한 강세가 그리고 국채에 대한 가격대가 하락을 하는 구간을 계속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제일 중요했었고 이제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 사실은 이제 골드가 어제자부터 하락세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여러분들 증시권에 다들 체크하셨겠지만은 은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골드를 지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골드가 변수를 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은 정상적인 장 움직임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일 관점에서는 유로 FX라든지 국채 관련해서 체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골드는 오늘 매수세가 나오기보다는 이제 매도 하방 압력이 조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금일 관점에서 골드 차트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연결 차트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단순한 월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 차트를 통해 가지고 연결물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 따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배열이라든지 가격 배열로 인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골드, 그냥 선물 종목들은 다 그냥 연결 차트로 보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전일에 지금 흐름 보시면은 자, 11선 제외하고 5일선, 21선 관점만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골드가 어제 주요 저항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매수에 대한 안착 관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자, 21선에 대한 상승 돌파 이후에 이제 종가 마감이라고 볼 수 있는 몸통 안착이 나오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제 지지력이 그 다음 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하락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오게 되면서 주요 캔들에 대한 이제 저가까지 밀려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5일선 지지랑 21선에 대한 21선에 대한 안착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5일선에 대한 이탈 자체가 지금 크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5일선을 제가 타점을 쓰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추세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었고 지금 5일선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가격대에 대한 지지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1851 레인지 구간부터 지금 완전하게 이탈이 나온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현재 오늘 오후점 좀 체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 같은 경우 1800 한 48 레인지부터 46 레인지 구간대를 체크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예전 매물대를 들어 올렸던 자리가 지금은 완전하게 하락 이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던 하나의 추세 모멘텀 자체도 지금 이탈하는 관점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자 상승뷰가 나오더라도 되돌림과 함께 가격대에 대한 변곡으로 인해서 골드가 1845에서 1848 레인지 구간에서 매물대를 지금 이루고 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금일은요. 종목들별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골드가
매수로 나올 수 있는 장세에 대한 요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금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도 관점을 유의하게 계속적으로 보시고요. 하단에 대한 지지 레인지 구간보다는 상단에 위한 저항대 레인지 구간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오늘자 미장 시작하자마자 골드는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조금 높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뭐 하락분을 이제 회복분을 좀 보여주는 약간 이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장 초반에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 올렸었을 때 드디어 이제 저점에서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거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변곡 자리에서에 대한 매도 대응이 먼저 중요하다. 1848 레인지에서 먼저 대응하시고 구간 이탈하면 그 다음 매수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심값에서 현재 기본적으로 150틱에서 200틱 이상 움직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골드는 중심값 하나만 체크하면요. 손절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만 가지고 나서 그다음 추가적인 대응 자체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골드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 오늘 금일 관점에서 48 레인지 매도 딱 보시고 안 되시면 그 다음에서 매수 관점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항대 체크해드렸고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매도뷰를 주셨는데요. 1848라인에서 제시해 주셨지만 만약에 그 자리값이 안 온다면 다시 매수로 또 돌아볼 수 있는 전략까지 다양하게 챙겨드렸으니까요. 오늘 이 데이 트레이딩 뷰에서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만나볼 상품은요. 오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일 함께 뜨고 있는 속보 살펴보시면 오일 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공급 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이 공급 우려 차질 때문에 오일 값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아직까지 이 오늘의 이번 주에 원유 재고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크루드 오일 어떤 가격 살펴보고 있을지 시세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2.73% 상승해서 55달러 선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 54달러 돌파에 이어서 55달러까지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자리에서 매수면 지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저는 눌림 잡을 거예요. 상승에 대한 눌림으로.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자 고점 레인지가 55.14 레인지까지 지금 도달해서 오늘 금일 매수 관점은 54.20 라인대 매수 대응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20 라인이요? 네, 54.20 알겠습니다. 라인이요. 자, 54.20 라인 때까지 오늘 크루드 오일 가격이 좀 눌려주면 좋을 텐데 오일 정말 대단합니다. 55달러까지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인데 사실 작년에 이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폭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가가 이제 60달러까지 회복을 해줄 그런 모양새인데 60달러 회복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밴딩 값을 통해서 본다면요.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점을 그러니까 적정 고가를 지금 찍어 놓은 상태에서 과열의 상태가 나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가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나온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지지력과 소비 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지금 선호하는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지지를 해줄 거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금일자 종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내일자 방향성까지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조금 약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험 자산 소비 심리가 언제까지 이어지냐인데 크루드 오일이 위험 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오늘 폭등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에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네. 그 오전장의 주요 종목이랑 미장에서의 주요 종목이 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증시에서에 대해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벌써 오전 오후부터 지금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달려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시장 모멘텀을 봤었을 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양책에 대한 기대다, 뭐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보게 되면 백시에 대한 뭐 개발 기대로 인해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경제가 예전 값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이제 기대 심리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기대감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펙에서 나오는 이제 1월 증산량이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걱정거리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로 좀 증산한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유가에 대한 공급적인 부분에서 일단 지지를 받은 것 같거든요.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고 이제 그 12월 오펙에 대한 증산 양보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에 인해서 약간 지금 초반부터 달려주고 있는 건데 외려 저는 미증시가 시작하게 되면 눌릴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또 상승 돌파가 나오는 그림보다는 잠시 한 차례 조금 쉬어갔다가 가는 그림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항상 선물 시장을 보게 되시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실 몰라요. 여러분들 꼬리 주고 나서 이제 음봉 마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금일 시점 관점에서 일단 상승분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을 드린 거고 54.20이 아니라도 자리값 쓰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유가에 대한 랠리 포인트를 지금 뭐 기술적 분석에서 조금 보게 된다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21선에 대한 수급 포인트에서 지금 다시 들어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전일 거래량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캔들, 되게 지금 신뢰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캔들이고요. 이 신뢰성과 함께 주요 캔들에 대한 이제 이동평균선이죠.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제 안착이 동시 진행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5일선에 대한 안착과 21선에 대한 추가 안착이 지금 이루어진 캔들입니다. 거래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 자체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의미 부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셨을 때 뭔가 이제 기준선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뭐 시가나 종가에 대해서 구간에서 매수 진입이라든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구간을 뭐 지지대랑 저항대로 체크를 하시는데 전일 캔들에 대한 시가나 종가를 상당히 많이 신경 쓸 거예요. 근데 그 전일 캔들의 시가랑 종가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또는 신뢰성 있게 조금 해석을 하려면은 전일 거래량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동평균선에 대한 안착 또는 돌파 아니 또는 이탈 이런 관점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일에서는 확실하게 추세를 한번 보여준 캔들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월 19일부터 현재 뭐 이제 2월 1일까지 주가에 대한 이제 유가 모멘텀을 보시게 되시면요. 방향성을 지금 아예 못 찾고 있었어요. 캔들에 대한 몸통이라든지 꼬리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큰 방향성 없이 이제 위아래 박스장을 계속적으로 형성해주면서 가고 있던 하나의 장세였거든요. 근데 유가가 지금 이제 전일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추세 형성을 보여주는 캔들이 만들어졌죠. 이제 고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더 상승으로 이끌어주고 다음 날 이제 최고점인 5.15 레인지 구간대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가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이제 박스 구간을 깨고 돌파하는, 그러니까 현재 수렴 구간을 깨고 약간의 상승 시점으로 가고 되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보다는 박스에 대한 추세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추세에 포커스를 맞추는, 즉 현재는 방향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변동성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무조건적으로 모색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자, 오늘 금일자 54.20은 단순하게 금일 만들어진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적인 구간에 대한 매수 매물대인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게요. 장중에요. 분명히 골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상승을 줄 때요. 뭔가 매집 포인트를 만들고 갑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매집 포인트를 만들고 상승, 매집 포인트를 만들고 상승, 이 관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차트 분석도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금일자에서 최초로 봤었을 때 고가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지금 미증시까지, 그러니까 미장까지 개장이 한 18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매물대로 볼 수 있는 건 예전 수렴이 났던 구간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대한 상방과 하방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54.30 레인지부터 54.05 레인지 구간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 이 매물대를 먼저 지금 체크를 하고 약간 반등 시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 즉 하나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매물 마디값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리값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일 시점에서는 1차적인 매수 관점은 현재 뭐 고가를 따라가는 추격 매수에 대한 패턴이 아니라 단기간 눌리는, 즉 눌림에 대한 안착목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관점에서는 그냥 유가 트레이딩은 54.20 라인대 집중적으로 매수 포인트 보시고 여기 깨진다 하면은 제가 단가 찍어 드릴게요. 자, 54.25 라인대, 53.25 라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안착이 이루어졌던 52.80 라인대, 여기 위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장 초반에 여기 구간대 매수 들어가시고요. 여기 구간 깨지게 되면요. 아마 조금 가격 싸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이냐 압박을 좀 많이 줄 건데 일단 1차 관점에서 이탈 이후 전까지는 여기 구간에서 매수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54.00 라인과 54.30 라인대가 어떻게 보면 30틱 정도 가량 되는 이제 진폭 구간이기 때문에 중심값 정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1호 정도에서 20 정도인데 일단은 매수가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앞자리를 체크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유가에 대한 상승 방향성은 여기서 체크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는 뭐 또 되게 다양한 자리값을 주셨는데요. 일단 54.20달러 선에서 오늘 단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돌파 시에 매수를 보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달러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수 선물이며 오일 같은 위험 자산까지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 뭐 바로 이제 다른 나스닥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요 아침에 항상 체크하는 게 일단은 전일 만들었던 달러가 뭐 어떻게 종가를 맺었는지에 대한 관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전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달러에 대한 상승 그리고 국채 가격대도 한번 볼게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현재 뭐 조금 눌림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저도 너튜브를 하고 방송을 진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침에는 무조건적으로 세 종목을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달러, 그냥 무조건적으로 달러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달러는 전체적인 종목들에게 영향성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뭐 재료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한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좀 어떤 뭐 방향성을 좀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체크를 하는데 이 달러 체크한 다음에 바로 보는 게 이제 국채 관련해서 봅니다. 이제 국채 관련해서 보고 이제 금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정을 해드리는데 오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전일에 제가 유로 FX 분석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유로존이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기엔 통화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로존이 뭐 GDP 관련해서 문제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유로의 달러에 대한 하락 압력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달러가 상대적인 이제 강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사실 유로 FX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로 FX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 자체를 지금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 관점에서는 국채에 대한 수요 문제가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채가 제가 여기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 방송이었는지 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채 자체가 고가 라인대를 형성한 뒤에요. 지금 거래량을 증가하게 되면서 하락세 국면을 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추세 패턴에서는 뭐 스윙 패턴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요 문제가 조금 드러났던 시점 자체가 이 부분부터예요. 여러분들 국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 문제가 드러났던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요에 대한 부진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국채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따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딱 그림이 맞는 거죠. 국채에 대한 수요 부족, 달러 상승, 그리고 금리 상승 이런 식으로 그림이 가는 거고 그에 따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골드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저도 좀 특이한 게 지금 네.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 모멘텀을 찾고 있는 건데 지금 나스닥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얘네들은 뭐 달러에 대한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왔을 때 약간 애들이 이렇게 보는 종목이에요. 오늘 달러가 상승 나오네. 오늘 조금 부진한 상승 나오겠다. 오늘 달러가 하락세가 나오네. 강상승 나오겠다. 그 어떤 이슈가 존재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바이든이 이제 공화당과의 이제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협상을 지금 보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약간 좀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률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기대감이냐 또는 실망감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하폭이 결정되는 만큼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종목 간의 상관관계를 지금 밸런스를 두기에는 많이 어려운 종목이고 두 번째는 유가인데 유가는요. 원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위험자산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위험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주요 안전자산 특히 이제 기축통화라 부를 수 있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상하 관점을 가장 논의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유로 이제 오일을 아까 아침에 이제 방금 보셨지만은 지금 55불 정도까지 배럴당 55불 정도까지 상승치를 지금 크게 보여주고 있고 그와 비례하는 움직임을 통화 종목이 같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를 뭔가 주요 종목들과의 상관관계에 논의할 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 이슈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유가는요, 사실 뭐랄까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도 되게 사실 부족하고 공급량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하방 추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슈가 아마 조금 크지 않았나. 그냥 오펙에 대한 증산량이 12월보다는 1월 관점에서 조금 더 증산 공급량이 적다. 그거에 대한 지지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점이다. 그래서 현재는 골드를 조금 제외하고 나스닥이랑 오일은 조금 별개의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평소 같으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커플링 현상 때문에 반비례 형식으로 올라가고 하락하고 하는데 오늘은 좀 그런 장이 아니다. 오늘은 상품별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상품 나스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고 있는 기사에서는 이 게임스톱에 대한 소매가 조금 주춤하면서 이 스탁이 상승하고 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투기성 거래 열풍이 조금 잦아들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게임스톱 주식을 매수하고 또 AMC까지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게임스톱이 4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미니 나스닥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 0.7% 상승해서 13,33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정말 뷰 기대됩니다. 자, 팻말로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수 나왔습니다. 일단 자리값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나스닥 매수 관점은 자리값 오늘 이 자리 올 것 같습니다. 자, 네. 13,190 레인지 구간대 매수 대응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190. 네, 13,190포인트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13,300포인트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190포인트가 방송 안에 온다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 방송 안에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네, 방송 안에서는 방송 안에 좀 힘들 것 아니고. 같고. 알겠습니다. 그럼 개장 시에는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일단 잘 장 맞추시니까. 초반 움직임이요. 네. 저 눌림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으로 출발한다. 눌림으로 출발해서 오늘 미니 나스닥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 자리 진짜 하나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돌파 관점인데 네. 여러분들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기술적 분석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 몇 분 만나보시면요. 네. 대부분 대부분 하는 얘기가 보조지표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 매매에서 기술적 분석을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뭐 보조지표가 틀린 건 아닌데 보조지표로 분석하는 트레이딩을 저는 진짜 실력이라고 좀 보진 않습니다. 즉 일봉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인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일본 관점을 가장 크게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시점이라든지 매도 시점을 일단 큰 차트에서 먼저 보고 이제 다른 방향성으로 이제 단기 분봉을 보는데 오늘 관점에서 사실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요. 전일 사실 조금 놀라웠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제 조금 이제 나스닥에 대한 매도 가격대를 조금 형성이 될 거고 이제 눌림에 대한 매도 포인트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기대감이 좀 들어오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전일 관점에서는 지금 이평선 자체를 완전하게 지금 회복해주는 그림이 다 나온 상태예요. 그렇죠? 주요 단기 이평이었던 이제 21선 수급 다시 회복을 했고 이탈 이후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탈 이후 회복 시켜준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 캔들은 진짜 영양가가 많은 캔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양가가 많은 캔들 안에서 좋은 자리값들이 무조건적으로 존재할 거고 일단 그것도 오늘 금일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나운서님께서 나스닥이 과연 고가 라인대를 갱신 시에 어디까지 열려있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일단은 우리가 현재 고가 레인지 구간대가 막히고 있는 구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봉에서 예전에 저는 나스닥이든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거래량이랑 캔들을 조금 동시성을 통해서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이 캔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되고 두 번째 캔들이 이 캔들이었고 세 번째 캔들이 이 캔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전이 이제 이때 당시에 캔들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되게 좋은데 이때 21선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상대적으로 시가 라인 때랑 5일선에 대한 구간이 조금 멀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격 자체가 조금 넓었던 구간이었고 그 구간에서 5일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즉, 이 캔들이 뭘 의미하냐면요. 지지력. 다음 캔들이 상승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지지력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지력 캔들에서 제일 볼 수 있는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시종가 정도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5일선하고 21선 제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캔들 이후에 다음날 고가 찍었죠, 여러분들. 그쵸? 근데 이 캔들에 대한 가격대가 저가 라인대가 어디죠, 여러분들? 저가 라인대가 13,380 레인지 구간대입니다. 자, 근데 이 캔들 지금 시가 레인지 구간이 현재 13,370 레인지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캔들은 저가 라인대가 전일 시가에서 맞고 상승을 해줬던 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캔들 내에서 보게 되면은 시가 레인지 지지가 370 라인대, 즉 매수에 대한 지지 라인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구간은 370이었던 거죠. 근데 다음날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음봉 형태로 그대로 무너뜨리는 이제 캔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캔들에 대한 상승값이 나왔었을 때 고가 레인지 구간이 어디죠? 390. 370하고 380 레인대에서 맞고 눌림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가지고 저점을 열어주시는 상태예요. 즉, 현재 위쪽에 대한 저항대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370에서 390 라인대가 현재 제일 중요한 저항 포인트인 거예요. 즉, 이 구간대가 현재 예전에 매수 지지 포인트였다면은 이 캔들로 인해서 현재 무너뜨렸고 현재는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 시점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스닥이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오려면은 어디 자리를 깨고 상승이 나와줘야겠어요. 370에서 390이겠죠. 이 구간이 깨져야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다른 말로는 저항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말로는 상승 제한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왜 장 초반에 나스닥이 상승보다는 눌림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일단 애들이 370 라인대까지 한번 지금 왔어요. 2번 정도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서 볼 수 있는 상승치를 최대치를 지금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단 금일 관점 미증시 시작하자마자 이 저항대 다시 한번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눌림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디 구간, 즉 지지에 대한 랠리 포인트 구간에서 반등받고 이제 뚫을 가능성을 보시는 게 제일 유력한 거죠. 즉 지금은 돌파 관점이 나온 거고 안착 관점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점에서는 그냥 눌림 먼저 나오고 상승 줄 것이다. 약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초가에 대한 관점 해석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딱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간단하죠. 오늘 캔들이 만약에 양봉 종가 나오는데 어디 구간을 크게 들어 올려버리면은 상승으로 마감해버릴까요? 자, 370 라인 대 위쪽 단가 마감 나오게 되면은 다음 날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충분하게 안착이 나온 거니까. 그리고 370 레인지, 390 레인지 돌파하게 되면은 480 레인지까지 열립니다. 480 레인지까지 충분히 열릴 수 있으니까 이 구간대에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미증시 관점에서 간략하게 저거 이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기 관점 해가지고 지금 현재 340 정도가 맞죠? 지금 13,340인데 오늘 미증시 시초가 관점 통해가지고 오늘 바로 매수 매도 전략을 조금 단기 관점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장 초반에는 거래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반에 지지대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튜브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가 열리기 전에 단기 관점으로 먼저 자리를 한 2-3개 정도 체크를 해요. 이 관점에서 첫 번째 지지가 나올 수가 있고 이 관점에서 두 번째 저항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자, 오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60분봉에 대한 상가 마감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했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중기 관점 봉이죠. 뭐 300 정도를 지금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이 안착 관점을 지금 330 라인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오늘 금일 바로 이제 60분봉 단기 관점에서 분석 끝나고 오늘 장 초반에 눌림이 나섰을 때 볼 수 있는 자리값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312 라인대 단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림 나오게 되면 330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현재 330 라인대 관점보다는 312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312 라인대 주요 지지값 체크하시고 현재 또 하나 단기 관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자리값이 2개가 붙어버리는데 약간 매물대로 보세요. 18라인대 밴딩으로 볼게요. 밴딩으로. 자, 12레인지 구간부터 18레인지 구간이 주요 매물대, 그러니까 단기 매물대거든요, 여러분들. 단기 매물대니까 12에서 18레인지 구간대 먼저 체크하시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 초반에 눌림으로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상승 시점 먼저 보시는 것보다 눌림 나왔을 때 매수 관점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은 매수뷰 주셨고요. 13,190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13,390포인트 돌파해야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13,480포인트까지 오늘 상방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제 장 초반,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 초반에는 눌림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 눌림 자리가 13,312에서 318 라인 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2% 상승, S&P 500 지수는 0.89% 상승,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홀로 1%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본장 기준으로 13,53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상품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부터 만나볼까요? 네, 미니 S&P 500 0.9% 상승해서 3,7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87% 상승해서 13,350.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은 여전히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2.8% 상승해서 55.0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1.3% 하락해서 1,83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입니다. 1.2050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함께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봉으로 살펴봤을 때 5일선 타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자, 초반에 개장했을 때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고 출발을 했고 지금 봉에서는 또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이 좀 틀렸네요, 여러분들. 네, 자, 개장 눌림, 네. 시가 개장을 늘리자마자 눌리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370 라인대까지 들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또 상승 1%대로 늘려가려다가 지금 다시 하락 전환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매수 지금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매수 절대 보시면 안 되시고. 절대 매수 금지. 지금 370 라인대 아까 말씀드린 390 라인대 저항대가 무조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 위쪽 가가지고 370이나 380 정도까지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떨굴 수 있는 주요 자리값이거든요. 네. 자, 현재 지금 상승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70포인트 돌파했거든요. 70,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네요. 이런 거 자리값이 진짜 두꺼워요, 여러분들. 한 2, 3일 정도가량 계속적으로 저항 테일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길 지금 한 번에 뚫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혹시나 네. 뚫리게 되면 그 다음 대응 보시면 되는 거고 그쵸. 지금 무조건 관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370포인트에서 39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매물대, 저항대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선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 그때 매수를 봐도 좋으신데 자, 지금 13,377포인트까지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매수가 불가능한 거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무조건 관망이에요. 여기 구간대는 여러분들이 달려들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네. 이 구간은 진짜 세력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안착시켜 줄 거야, 안 시켜 줄 거야. 이거는 사실 이제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냥 홀짝인 거거든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점에서 먼저 기다리세요. 만약 눌림 나오게 되면은 네네. 오늘 금일 나스닥 시가에서 매수 대응 무조건 가능하고요. 네. 여기 구간에서 눌림 나오게 됐을 때 시가 깨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가 아까 312, 318 여기 구간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안전하게 매매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꼭 고가 갱신 뭐 나오고 있고 뭐 미증시부터 상승 돌파 나와가지고 이제 그림 나오고 있는데 여기 매물대는 진짜 좀
뚫기 많이 어려운 자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눌림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자, 11시 19분부터 5일선을 타고 또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사실 미증시가 열리게 되면은 그 지표 등간에 사실 그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네. 꼬리가 한번 이렇게 탁탁 쳐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대랑 저항대가 다 깨져버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재배열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자, 일단 우리 아토 마스터님께서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시해 주신 게 13,190포인트였는데, 자, 단기적인 매물대가 13,312에서 318. 이때까지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너무 좋은 자리죠. 네, 사실. 그러면 190포인트를 봐야 되나요? 저희가 312포인트. 190은 네. 진짜 오면은 진짜 감사하다고 그냥 매수 바로 누르셔야 되는 무조건 매수하는 자리고. 감사합니다고 받아야 되는 자리고 네. 여기는 이제 관점에선 대응 자리인 거죠. 대응 자리.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데이 트레이딩 뷰로 봤을 때는 312에서 318 눌림 지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좋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13,190포인트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변동성은 없으신 거죠? 네, 변동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스닥이 굉장히 지금 일분봉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아까운데요? 근데 여러분들 네. 지금 이렇게 장초반 큰 상승 나와가지고 뭔가 지금 상승분이 아깝더라도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그냥 장초반에 뭐 자리값 확인도 안 하고 상승 나오네 들어가는 매매법은요, 진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면은 네.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본이 있어가지고 그 자본을 계속적으로 이제 스노우볼링 해가지고 이제 굴리는 하나의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본이 없으면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리턴보다는 리스크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보셔야 되는 거고, 안전성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장초반에 상승가가 나오더라도요, 상승 나오네. 근데 장초반 조금 주요하니까 잠깐 스탑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 나스닥 꼭 성공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유로 상품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뜨는 기사를 살펴보시면, 자, 지금 달러가 7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에서 매도세가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유로가 약보합권이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상방 유지해주고 있다. 지금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0.26% 하락해서 1.20470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오늘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유로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어제도 매도 들어주셨죠? 네, 어제도 매도 들어줬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자리값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유로 FX 혹시나 가격대 한번 오게 된다면은 사실 고가를 한번 찌를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1.21120입니다. 네, 1.2120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1.2120. 1.21120. 1.21120입니다. 헷갈리네요. 네. 이게 유로가 제가, 소수점 다섯 네. 자리까지 가다 보니까 제가 살짝 헷갈렸는데 1.21120. 네, 하나하나 20. 네, 하나하나 20 자리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략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저다 일단 유로 FX는 좀 사실 오전 관점에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재분석이긴 한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 다 필요 없이 똑같은 분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5일선하고 이제 21선 관점만 조금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지표값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단순 뭐 볼린저 밴드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동평균선 안 쓰시고 이제 볼린저 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가장 이제 클래식한 분석이 이제 단순하게 추세랑 확인하게 되면서 가격이랑 같이 분석하는 이동평균선 추세 분석이 제일 저는 평균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일단 이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에 제가 이제 이 캔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전일에서 저점을 갱신했던 유로 FX였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상승 압력보다는 이제 하락 압력으로 이제 유로 FX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가에 대한 부분까지 좀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장 초반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점에서 왜 1.21, 120 라인대를 자리값을 드렸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이 자리는요, 아마 오늘 못 받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마 유동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1.21, 120 라인대는 오늘 매도는 못 받으실 건데 네. 이 자리값을 한번 오면은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제랑 똑같이 설명했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달러가 뭔가 이제 이슈가 크게 없으면은 가장 하나의 차트적 분석을 들었었을 때는 잘 맞는 종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에 대한 구간이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주가에서 좀 흔드는 움직임이라든지 뭐 스키즈 같은 약간 힙소한 움직임은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자, 근데 지금 유로 FX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달러 강세가 나왔던 시점에서 이제 주요 이제 이동평균선이었던 21선 이탈값이 등장을 하고 21선 이탈값이 등장을 하고 이제 5일선에 대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저항 밀리면서 간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후에 저점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거래량이 증가한 봉 이후에 이제 5일선 안착이 등장을 했고 그 구간에서 21선 위로는 회복하지 못하니까 5일선에 대한 가격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종가 싸움 이후에 이 캔들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이 가장 모든 걸 의미하는 거죠. 주가에서 우리가 하락으로 이겼다. 즉 매도 눌림에 대한 시초가 처음에 시발점인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 주요 종가나 시가 레인지 구간대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현재 전일 추세에서 이 캔들 시가 라인대를 종가 라인대를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음봉 종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즉 하락 마감이 나온 거예요, 주요 가격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유로 FX가 상승점이 나오더라도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이 가격대 위로는 좀 들어 올리기 힘든 판단이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계단식 하락이라고 아시죠? 주가가 이제 뭐 고점에 대한 갱신도 못 나올 뿐이지만은 가격대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즉 주가에 대한 상승을 허용하지 않는 거고 이 계단마다 나와 있는 게 하나의 저항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하락이요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 FX가 현재는 완벽한 하락 음봉 마감이 등장을 했고 금일 시점에서 들어 올려봤자 1.21, 120 라인대에서 눌림 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안에 안 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유로 FX 혹시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좀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 체크해 두시고 오늘 매매 관점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로 FX는 사실 뭐 조금 이제 오전장, 오후장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좀 밀리는 주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캔들 뭐 마감해놓고 다음날 캔들로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로 FX에 대한 코멘트는 뭐 여기까지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1.21120달러 선 제시해 주셨고 매도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이런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로 조금 지켜보시다가 종가 마감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나스닥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요. 자, 400포인트를 맞고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은 404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지금 단기 관점 분봉에서 보게 되면 사실 390 라인대랑 370 라인대가 약간 좀 돌파 관점이 지금 동시에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돌파를 한 거죠. 네, 돌파가 근데 1차 관점만 나온 거예요. 아, 제가 1차만. 1차 관점에서 이제 단기 분봉으로 나온 거고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60분봉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장 초반에 가장 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이제 뭐 가장 투기성 물량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60분봉 마감에서 얘네가 만약에 그냥 390 라인대 만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레인지가 그러니까 그 양봉 캔들로 종가로 390 라인대 위로 마감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매수 적극적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 그냥 60분봉 기다리시고 관점 대응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60분봉상으로 봤을 때 392로 안착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나스닥에 좀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내일은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